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일부터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평창군에서 2019 평창 세계문화 오픈대회가 열렸습니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셀프대전 안전체험 한마당이 개최됐습니다. 천안시가 유관순열사의 순국 99주기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진안군이 스마트 농업 농가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했습니다. 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국회에서는 지난 2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상임위별로 쉴 새 없는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4일 정무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4일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무위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상품 마케팅 과잉 판매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의원이 복지부 장관도 대통령의 기억력을 잘 챙겨야 한다라고 발언해 여야 위원들이 사과하라며 고성이 오간 끝에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검찰개혁에 강조점을 두겠다는 민주당의 계획과 달리 조국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국감 기간 내내 여야의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유기전은 조선시대에 나라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던 6종류의 큰 상점을 의미하는데요.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종로 청계관광특구에서 제14회 유기전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종로 청계관광특구는 세종대로에서 숭이동 사거리까지 이르는 지역으로 청계천을 따라 의료기기 상가, 귀금속 상가, 광장시장 등 14,000여 개의 상가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유기전과 시전 행랑이 성행했던 곳으로 종로구에서는 매년 유기전 축제를 이곳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이 유기전의 전통을 가진 청계관광특구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기전 축제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축제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세운 광장과 흥인지문 일대에서 전통 유기전의 재현과 현대 유기전의 전시, 그리고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네, 의왕시가 청소년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15회 초등학생 도전 독서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왕시는 지난 25일 의왕국민체육센터에서 제15회 의왕시 초등학생 도전 독서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관내 13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110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골든벨을 울리기 위해 지난 여름방학부터 열심히 책을 읽으며 대회를 준비했는데요. 대회 당일 모두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네, 강원도 소식입니다.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가 공식 트레일러를 공개하며 영화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트레일러는 11월에 열릴 강릉국제영화제의 목표를 담아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트레일러는 강릉을 대표하는 새 고니와 강릉이 배출한 위대한 작가 허난설원과 신사임당, 그리고 강릉의 바다를 주제로 제작됐습니다. 강릉시의 새 고니는 학문과 지조를 소중히 여기는 문향 예향의 도시 강릉 정서를 상징하며 여름에는 중앙아시아에 머물다 11월이 되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겨울 철새로 11월에 열릴 강릉국제영화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트레일러의 스토리는 과거의 위대한 작가가 보낸 강릉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오늘날의 관객과 만나길 바라는 강릉국제영화제의 목표를 담아냈습니다.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는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강릉아트센터, CGV 강릉,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경포해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네,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다양한 아동 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횡성군이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하며 아동 친화도시에 한 발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지난 23일 횡성군 청소년수련관에서는 횡성군 아동참여위원을 위촉하는 위원회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횡성군 아동참여위원 21명과 학부모, 아동 등이 참석한 이번 발대식에서는 아동참여위원의 역할에 대한 설명 및 위촉장 수여가 진행됐는데요.
오늘 위촉된 아동참여위원은 앞으로 아동 친화도시 사업 발굴 및 모니터링, 새로운 정책 제안 등 아동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지난 3일 평창군과 월드컬처 오픈이 공동 주최하는 2019 평창 세계문화 오픈대회가 평창 올림픽 플라자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전 세계 공익활동가와 컬처 디자이너 등이 모여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활동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즐겁게 교류하는 열린 문화축제입니다. 참가자들은 5분의 발표를 통해 자신의 프로젝트를 소개했고 현장에서 청중 평가단들이 이들의 발표를 듣고 투표를 통해 우승팀이 정해졌습니다. 일반 관람객들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견 토크, 강원도 감자로 즐기는 화로구이, 동계올림픽 가상체험관과 컬처 디자이너들이 직접 준비한 굿즈 마켓 등에 다양하게 참여하며 글로벌 축제의 장을 즐겼습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와 대구 이전 12개 공공기관이 10월 1일 2019 대구 혁신도시 활성화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의 첫 번째 주제로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간 상생 발전 방안이 다뤄졌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올해 4월 대구 이전 12개 기관과 대구시 실국 원 본부 간의 1:1 매칭으로 업무 협의와 행사 참가 등 각종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좋은 방안이 제시되면 대구시와 이전 공공기관 간의 교류 협력 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 혁신도시 연계 2차 공공기관 유치 방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 아직 중앙정부에서 이전 방향이 확정된 바 없지만 논의 중이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 의미를 뒀습니다. 이번 포럼은 대구 혁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네, 울산 암각화 박물관에서 내년 3월 29일까지 2019년 특별기획전 대곡천 사냥꾼을 마련합니다. 선사시대 대곡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복원해 그 속에서 반구대 암각화의 인류학적인 가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박물관 및 문화예술 관계자와 일반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기획전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1부 대곡천과 사냥꾼, 2부 대곡천 도구가 되다, 3부 대곡천의 사냥꾼 등 3부로 나눠 진행되며 대곡천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바위 그림인 반구대 암각화를 통해 선사시대의 사냥 암각화를 소개합니다. 암각화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대곡천의 암각화 모형과 실험 석기, 영상 사진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체험형 교육을 통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행사죠. 대전시가 세이프대전 안전체험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함께해요 안전대전을 주제로 축하마당, 체험마당, 전시관람마당, 어울림마당, 경연마당 등 6가지 주요 테마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화재 대비 미로체험, 지진 가상현실 체험, 드론 체험, 미세먼지 증강현실 체험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현장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특히 올해는 김대장의 생존 안전캠프, 안전도로명 런닝맨, 안전체험 사용자 제작 콘텐츠 대회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도 추가됩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해서 확산됨에 따라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는 예비비 4억 1천만 원을 긴급 편성해 시군 통제초소 운영과 생석회 구입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김포시 양돈 농가에 사료를 공급했던 차량이 충북 음성과 진천의 2개 양돈 농가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방역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양돈 농가에는 약 67톤 규모의 생석회를 지원했고 15,000톤의 멧돼지 기피제를 추가 공급했습니다. 사료 차량이 출입한 음성과 진천의 2개 양돈 농가는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고 지난 24일 낮 12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관련 조사자 등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일시 이동 중지 기간 양돈 농장과 축산 관계시설은 일제 소독을 추가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충청북도는 중점 관리 지역 6개 시군과 강화도 등 임진강 수계 지역에 있는 시군에 대해 도내 도축장으로의 소 반입도 금지했습니다. 사람과 차량에 의한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내 사료 공장에서 생산된 사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과 중점 관리 지역 시군 배송을 금지했습니다. 양돈 농가는 농가별 사료 차량 운행 동선을 파악한 뒤 농가 반입을 허용하고 도축장 출입 차량의 소독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네, 가을 전어와 대하, 지금이 제철이죠. 보령시 무창포항에서 고기를 잡고 또 시식할 수 있는 대하 전어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보령시는 10월 13일까지 무창포항 일대에서 무창포 대하 전어 축제를 개최합니다. 무창포 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맨손 고기 잡기 체험과 신비의 바닷길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했는데요. 개막 첫날에는 무창포항 특설 무대에서 개막식을 열고 대하 전어 시식회와 연예인 초청 공연을 가졌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각설이 공연과 맨손 고기 잡기 체험, 관광객 즉석 노래자랑이 열려 시민들에게 흥을 더했습니다. 3.1운동 당시 천안 병천 아우네 장터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한 유관순 열사의 순국 99주기 추모제가 유관순 열사 추모각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추모제에는 구본영 시장을 비롯한 많은 내빈과 학생, 시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하여 유관순 열사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기억하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를 더 사랑했던 유관순 열사의 고귀한 정신이 70만 천안 시민의 자랑과 긍지가 되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유관순 열사님의 영전에 영원한 안식과 명복을 빕니다. 추모제는 측정 공연을 시작으로 추모사와 헌화 및 분향, 추모의 글 낭독 등의 순으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는데요. 유관순 노래를 재창하며 유관순 열사의 뜨거운 함성을 되새겼습니다. 한편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호국 충절의 고장 천안시는 유관순 열사 애니메이션 횃불 제작을 비롯한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주와 우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김일권 시장과 서진부 시의회 의장, 관내 25개 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된 경제교류단을 우즈베키스탄에 파견했습니다. 이들 경제교류단은 현지 양산산업단지에 설립된 BK 메디케어 양기율 공장 착공식에 참여하고 타슈켄트시에 있는 한국교육원을 방문해 한글 도서 750권을 전달하는 등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김일권 시장은 이번 MOU 체결과 현지 양산산업단지 등을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전기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핵심 부품인 SiC 전력반도체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SiC 전력반도체는 다양한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는데요. 포항시는 첨단 기술 사업화 센터 착공식을 가지고 차세대 반도체 소자 개발 지원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경상북도,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과 함께 지난 27일 첨단 기술 사업화 센터 건립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첨단 기술 사업화 센터는 SiC 전력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전초기지로 차세대 반도체 소자 개발 지원을 위한 클린룸, 측정 분석 센터, 첨단 기술 기업 입주 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2020년 10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SiC 전력 반도체는 차세대 전력 소자로 전기 자동차, 태양광 발전에 쓰이는 등 미래 산업의 필수 요소입니다. 포항시는 이번 첨단 기술 사업화 센터 건립으로 국내 첨단 기술 소재와 소자, 모듈 기업을 포항에 자리 잡도록 하고 첨단 기술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첨단 기술 기업 유치 및 고급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첨단 기술 사업화 센터를 거점으로 전력 반도체, 스마트 센서 등 첨단 소자 기술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해 지역의 신산업을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전라도 소식입니다. 지난 26일에 전주에서는 2019 전북 국제금융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2회째 열린 전북 국제금융 컨퍼런스는 금융계의 세계적 트렌드를 공유하고 전북의 금융산업 발전 전략을 고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글로벌 금융혁신 성장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2019 전북 국제금융 컨퍼런스가 26일 전주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주최한 전북 국제금융 컨퍼런스는 금융계의 세계적 트렌드를 공유하고 전북의 금융산업 발전 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금융시장의 인디애나 존스로 불리우는 짐 로저스 회장을 비롯해 이갈 에를리 회장, 롤랜드 힌터코어너 파트너 등 영향력 있는 해외 유명 인사들이 세계의 금융혁신을 논의하고 전북의 금융산업 성장 가능성을 조명했습니다. 미래전북, 혁신금융을 선도하라는 주제로 연설한 짐 로저스 회장은 수많은 투자 경험과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얻게 된 견문을 토대로 한국 경제의 동향과 전북의 가능성을 평가했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국제금융 컨퍼런스가 국내외 금융 전문가와 전북인의 네트워크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금융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금융혁신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은 세계적인 금융환경의 변화에 맞춰 전북 금융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제금융도시로의 평가와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제금융 컨퍼런스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네, 농업의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스마트팜. 이 스마트팜은 농사기술의 첨단화된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원격 제어를 통해 작물의 생육 환경을 관리하는 기술인데요. 진안군이 스마트 농업 농가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했습니다. 진안군이 스마트 농업 농가 육성과 스마트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을 완료하고 토마토, 딸기 등 작물 시험 재배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비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600만 원을 들여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시험포 내 725제곱미터 규모의 재배실, 준비실, 기계실을 갖춘 교육장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군은 복합 환경제어, 환경정보수집장치 등 스마트 영농기술을 접목해 스마트 농업 체험이 가능하고 첨단 교육장으로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장에서는 딸기, 방울토마토를 시험 재배 중이며 농촌진흥청과 연계하여 생육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진안군 스마트 영농에 적합한 빅데이터를 농가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진안군 농업 관계자는 테스트베드 교육장은 스마트 농업을 준비하는 농업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젊은 농업인,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고소득 시절 작물 재배 실습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정읍사 여인의 숭고한 사랑과 부덕을 기리는 문화축제 제30회 정읍사 문화제가 지난달 28일과 29일 양일간 열렸습니다. 지난달 28일과 29일 정읍사공원과 시내 일원에서 개최된 제30회 정읍사 문화제가 시민과 관광객의 많은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정읍사 문화제는 정읍사 여인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부덕과 정절을 기리며 천혜의 비경 내장산의 아름답고 붉은 단풍과 함께하는 문화축제입니다. 천년의 기다림, 가요와 사랑으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정읍사 여인 제례를 시작으로 다양한 공연과 콘텐츠로 눈길을 모았습니다. 이날 이한욱 애향운동본부장은 향후 회원님들의 고향 정읍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고향을 자주 방문해 정읍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정읍의 발전과 성장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진섭 시장은 고향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으로 기탁해 주신 장학금은 인재 양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며 정읍이라는 이름이 여러분들의 힘과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정읍 발전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읍사공원 일원과 정동교에 조성된 형형색색의 화려한 야간 경관 조명과 포토존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다음 달 말일까지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한결 더 추워진다고 하니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뉴스제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